나폴리탄 괴담. 이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호텔에 이상한 야간 근무 수칙이라든가 어느 식당에 정체 모를 메뉴라든가 하는 내용이죠. 이제는 그 유행이 식어 조금씩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고대 문화입니다. 이번에 이 고대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물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분석하는 동안 많이 후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분석을 마무리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써서 간신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공포스러운 분위기와는 별개로 아쉬움이 한가득 남는 유물이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아쉬움 가득한 제6호 유물 노매뉴얼입니다. 불안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은 오늘도 병원을 찾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증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더는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주인공은 결국 치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주치의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리좀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불안 속으로 다시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주인공은 그 제안을 붙잡고 취직을 알선받죠. 드디어 고대하던 첫 출근. 주인공은 오케이션 호텔 야간 경비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인공은 호텔에서 각종 잡무를 보며 오케이션 호텔을 안전하게 관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임무를 부여받았죠. 나 경비원으로 취직한 거 아니었나? 왜 리셉션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아무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본격적인 근무에 나섭니다. 일은 간단했습니다. 예약 손님에게 방 배정을 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호텔에 무슨 일은 없는지 순찰하는 것이 다였죠. 업무가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왜 일개 경비원인 내가 이런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 하는지는 로비를 순찰하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호텔 리셉션 데스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안실에서 모든 업무를 봐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아무튼 주인공은 근무 목록과 함께 제공된 호텔의 규칙서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규칙서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호텔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근무 목록 외에 호텔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그래도 크게 위협적인 상황은 없다고 하네요. 갑자기 시체가 나타나는 얘기만 빼면 말이죠. 이는 모두 환청이고 환각이라고 하니 그저 매뉴얼에 시키는 대로 규칙만 잘 지킨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문이 열린 것만 빼면 특이한 이슈 사항이 없는 로비층의 순찰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온 주인공. 잠시 후 그는 눈앞에 나타난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매뉴얼에 적힌 대로 양초에 둘러싸인 시체가 나타났거든요. 주인공은 행동 지침대로 시체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란 식물에도 스티커를 붙여 식별해냈죠. 복도에는 피가 흥건했고 혼자 흔들리는 목마가 있었지만 이는 모두 약 때문에 생긴 환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애써 무시하며 투숙객들이 불편해할 만한 것은 없는지 쓰레기통은 꽉 찼는지 빈 객실의 청결도는 어떤지 점검했고 3층까지 무사히 순찰을 마쳤습니다. 이상한 내용이 적힌 매뉴얼 덕에 긴장했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됐네요. 주인공은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기만을 바라면서요. 이제 이 유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분위기 진짜 죽이지 않나요? 저는 이 유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며 텀블벅 펀딩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처음 데모 버전을 받고 분석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쫄려 본의 아니게 꼭꼭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지금보다 용기가 1만큼만 더 생긴다면 그때 리뷰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주인공처럼 이 돈이라는 족쇄에 시달리다 보니 그 용기가 드디어 1만큼 생겼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1년 동안 용기를 쌓을 필요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분석을 하면서 코로롱님의 영상으로 심신 안정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지만요. 아무튼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유물은 첫인상이 주는 숨막히는 공포와 다르게 애매하게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발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유물을 플레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위해 아무리 하기 싫어도 매뉴얼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별거 없구나. 말 그대로 정말 별거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죠. 매뉴얼 지시사항 중에 3층에서 기도하는 여자가 있다면 숨을 참고 지나가세요. 서브로비 문이 열려있다면 무시하세요. 우산 쓴 남자는 적대적입니다. 이런 지시사항은 솔직히 꽤나 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하며 호기심과 공포 그 중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았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제발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어김없이 나타났고 한숨을 푹푹 쉬며 가까이 접근해왔습니다. 네, 이게 답니다. 이 다음부터는 호기심이 아니라 설마라는 의심으로 이상현상에 접근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아쉬웠어요. 특히 주인공에게 뜬금없이 날아오는 이 이상현상들 너무 별로입니다. 무섭지도 않고 그냥 휙 하고 피하면 그만이니까요. 차라리 이상현상들이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이 유물에서 연출이 가장 잘 된 이상현상은 이 장면이에요. 이것도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때 진짜 심장 쫄려서. 다른 건 스토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엔딩이 너무 뜬금없습니다. 지금처럼 연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텔이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었다든가 아니면 이 호텔이 어떤 저주를 받아서 주인공이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든가 하는 식으로 풀었다면 지금보다는 개연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출구에 이런 벽을 만들어놨으면 이런 내용 노렸던 거 아니었을까요? 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살펴볼게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옵션에서 해상도와 같은 그래픽 설정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게임 내 자체 옵션 설정이 없다 보니 4K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모니터 해상도를 풀 HD로 낮추지 않으면 플레이를 할 수 없을 정도. 제가 3090 Ti를 쓰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버벅였습니다. 이건 옵션에서 그래픽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마 설정도 넣으면 좋고요. 패치됐다고는 하지만 0일차에서 손전등이 없는 동안은 너무 안 보였거든요. 상점 시스템도 아쉬웠습니다. 뭔가 플레이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생수는 곳곳에 널려있기도 하지만 아이템을 써야 할 정도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 없어 쓸모없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상점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상점의 특정 이상현상을 탐지하기 위한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이상현상을 피하기 위한 아이템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분위기만큼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뭐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객실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진 않을까? 이런 긴장감이 매번 순찰을 돌 때마다 밀려왔으니까요. 특히 이 경비실 앞의 추금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음악 소리가 끝나 극도의 긴장감이 밀려왔고 순찰이 끝나고 경비실 근처로 오면 추금기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때문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쫄보를 위해 꼭 이상현상을 찾지 않고 메인 업무만 해도 되는 부분 역시 좋았습니다. 만약에 매 시간마다 몇 개 이상 이상현상을 꼭 찾아야 한다라고 했으면 저 아마 이거 분석에 3개월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심장 쫄려서. 존경하는 이사님, 이제 종합적인 유물 감정을 보고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유물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유물은 스팀 유적지에서 13,500원의 예산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팀 유적지 내 원주민들의 기록이 적어 집단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이 유물의 컨셉과 몰입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적화와 완성도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있죠. 저 관장도 원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 튕긴 적이 있었고 불편한 점도 꽤 있었고요. 시스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포 게임이라는 내용으로만 접근해본다면 꽤 만족합니다. 뭔가 어설프지만 오랜만에 심장 쫄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몇몇 장면은 진짜 놀라기도 했거든요. 또 매뉴얼에 제시된 이상현상이 꼭 나오지 않기도 해서 이상현상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은 이사님이라면 2회차 플레이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맛있어 보이는 나폴리탄 괴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치명적입니다. 모순이 잔뜩 있어야만 되는 매뉴얼엔 모순이 전혀 없고 공포의 깊이는 얕고 스토리의 회수는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공포의 한복판으로 플레이어를 끌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체오프의 총이었지만 끝끝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탄 괴담이 주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와 주인공의 상태를 맛있게 비벼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이사회의 비준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제 5호 유물 라이프 이즈 나 노토의 전시 위치 비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5호 유물은 이사님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우리 박물관 제2전시관에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제 6호 유물 노 매뉴얼은 심장을 옥죄어오는 묵직한 공포 분위기와 나폴리탄 괴담이라는 참신한 설정으로 마지막까지 저 관장을 긴장감으로 몰아붙인 대담함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나폴리탄이라는 매력적인 재료를 가지고도 연출이 빈약해 끝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 유물은 자료실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유물은 이상현상에 직접 부딪히며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이상현상을 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찾아서 표시해야 한다는 기믹이 무척 인상 깊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물을 자료실에 보관하기엔 그 컨셉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 관장은 이 유물의 사심을 살짝 담아 제2전시관에 전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님, 이제 퀴즈 기능을 이용해 비준안을 결제해 주십시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이사님들은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관장의 제2전시관 전시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 두려움과 아쉬움 가득한 공포의 파편을 제2전시관이 아닌 우리 박물관 다른 위치에 전시해야 합니까? 이사님의 냉철한 결제를 기다리겠습니다.